한동훈 신임 당 대표 그 국민의힘 대표하고 이제 가장 최근에 뽑힌 이재명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격적으로 오는 25일 일요일 오후 3시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아마 국회에서 만나는데 총선 이후에도 아마 대선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뽑힌 대선 이후에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이 여야의 당대표가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에 아마 고 대선 전에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가 만났을 때가 마지막이었을 거고 그때만 송영길 민주당 대표였을 텐데 근데 어쨌든 대선 이후에 처음으로 양자 당대표 회담을 합니다. 뭐 각 당이 이제 서로 발표했는데 민주당 이해식 당대표 비서실장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대표는 한 대표가 용산 대통령실과 상대적으로 수평적인 당정 관계를 끌고 가고 있느냐에 대한 상당한 의구심이 있으나 민생의 어려움과 교착된 전국을 타개하기 위해서 용단을 내렸다. 그래서 당대표 양자회담에 응했다. 일단 요 용단을 내렸다는 표현 조금 트집을 좀 잡아야겠어요. 전 이 표현을 딱 들었을 때 아마 이해식 비서실장은 그냥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이런 표현을 썼을 텐데 전 이게 민주당 내부에 있는 사람들한테 정말 부지불식간에 퍼져 있는 이재명 대표를 추앙하고 경배해야 하는 그렇지 않으면 이 당에서는 굉장히 존립이 위험해지는 그런 분위기를 반영한 표현이라고 봅니다. 그 전에 민주당의 아버지라고 이재명 대표를 추앙하고 숭배했던 표현 다 기억하시죠? 민주당의 아버지라는 표현에 대해서 뭐 당원들이 두 손 두 발 들어서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손살에 쳤다는 반응도 없었고요. 민주당 내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라는 말도 금기시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이미 민주당에서 이번에 85%가 넘는 정말 그야말로 압도적이라는 말도 부족할 만한 정도의 지지율로 이건 정말 따지고 들자면 어디 공산국가나 어디 독재국가에서 나올 만한 지지율로 압도적으로 당선된 이재명 대표의 위상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당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린 결정은 용단이라는 표현을 써야 주술 관계가 맞는다는 그런 이 흐름이 부지불식간에 이런 이 당대표 비서실장이라든지 다른 당원들이나 당직자들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닌가. 전 그래서 어제 이 두 당대표 양자회담을 발표하는 이 비서실장의 워딩에서도 전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에 매우 강고한 그 장악력을 보이고 있고 정말 어떤 정치 분석가도 깜짝 놀랄 정도로 예측하지 못했을 정도로 아마 김대중 대통령 이후에 이렇게까지 당 전체를 손아귀에 꽉 장악한 대표가 있었습니까?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게 못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게 못했는데 어떻게 보면 주변인이었던 주류가 아니었고 비주류였던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빠른 시일 안에 완전하게 당을 손아귀에 장악한 거는 미스테리라는 말도 합니다. 그게 뭐 능력일 수도 있고 또는 그 민주당의 어떻게 보면 괴이한 모습일 수도 있고 뭔가 예전으로선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이 비정상과 비합리가 묘하게 같이 섞어 들어간 그거의 결정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이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은 점점 민주당이 아니라 이재명이 성이 되고 있고 이재명의 섬이 되고 있다.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이 되고 있는 이 상황은 이재명의 이재명의 섬이라는 건 바다에 둘러싸여서 홀로 쓸쓸하게 외톨이가 됐다는 그런 의미도 담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그런 성을 넘어서 섬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 이게 이재명 대표의 대선 가도에 오로지 꽃만 놔줘서 꽃길을 깔아주려 하는 그 당원들이나 당직자들의 그 노력, 숫자로도 나타나는 그 노력이 어쩌면 꽃길이 아니라 가시밭길. 그래서 결국 가장 중요한 대선의 그 대선 가도에 꽃이 아니라 때로는 무슨 지뢰나 때로는 그 무덤 그러니까 밟으면은 툭 꺼지는 그런 함정들을 오히려 역설적으로 쌓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그 두 당 대표가 이제 일요일 날 머리를 맞대기로 했습니다. 사실은 지금 그 실무자들 사이에 의제를 놓고 굉장히 뜨거운 논의 또 뜨거운
서로 간에 주고받는 공방이 이루어질 텐데 지금 포인트는 그겁니다. 서로 상대방의 약한 고리, 상대방 당의 그 분열이 일어날 지점을 의제로 확 앞으로 당겨오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아시다시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입장에서는 가장 지금 예민한 고리가 어디겠습니까? 맞습니다. 최해병 해병대원 그 특검 안타까운 순직한 그 해병대원의 특검을 둘러싸고 민주당은 지금 뭐 너무 심할 정도의 그리고 헌법에도 어긋난다는 그런 비판을 받는 특검을 무리하게 계속 추진하다가 이제 제2요구권에 막혀서 이제 계속 무산돼 왔는데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 출마하면서 이런 독소 조항을 다 걷어낸 제3자 예를 들어서 대법원장 같은 사람인 제3자가 특검을 지명하는 형식의 특검이라면 뭐 받을 수 있겠다. 이 얘기가 사실 한동훈 대표를 당선시키기도 했지만 한동훈 대표의 앞으로의 정치력을 시험할 수 있는 시금석과 같은 어떻게 보면 양날의 칼처럼 지금 한동훈 대표에게 작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분이 약한 고리라고 하니까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해병대원 특검법 논의하자라는 거고 이게 아마 그리고 진짜 한동훈 대표의 앞으로의 이제 그야말로 정치인으로서 제대로 이제 활보를 하기 시작한 한동훈 대표의 정치력을 정말 시험하는 그런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반면 한동훈 대표는 기억하시죠? 이재명 대표의 약한 고리가 어디겠습니까? 최상병 특검법만큼 그렇게 아주 예민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때 소위 금투세라고 말하는 금융투자소득세 이거를 놓고 진성준 민주당 정책의장은 이거 민주당이 하는 거니까 계속 해야 된다. 근데 이재명 대표는 사실 굉장히 주식시장의 실물에 밝은 사람이니까 뭐 대선 떨어지고도 주식 투자했다 그랬을 때 당내에서 비판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는 금투세 이거는 조금 우리가 유예하거나 좀 유연하게 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죠. 금투세를 놓고 민주당 내에서 조금 내분 내지는 이견이 있는 거예요. 최소한 이견이 있어요. 그러면 한동훈 대표는 자 금투세 하자. 사실은 금투세에 대해서 민주당의 박찬대 당시는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였죠. 박찬대 대표와의 토론 얼마든지 하겠다. 격식 상관없이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때는 사실은 한동훈 대표가 정말 삿발을 딱 쥐인 느낌이었고 민주당이 토론하자 그랬는데 정말 토론을 받네. 그래서 약간 당황해서 약간 뒤로 꽁무니를 빼는 것 같은 모습을 보였어요. 이 부분이 사실은 민주당의 약한 고리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이 두 개는 서로 의제를 갖고 오겠다고 하는데 아마 결국 두 가지가 다 의제로 채택되지 않을까요? 뭐 이런 이견 때문에 새로 어쨌든 연임이 됐든 신임이 됐든 당대표에 당선된 그리고 꽤 높은 지지율로 당선된 두 대표가 첫 번째 만나기로 한 회담을 엎을 가능성은 전 낮아 보입니다. 의제 선택을 놓고 굉장히 치열한 실무진 간의 이제 공방이 있겠지만 어쨌든 이 두 가지를 다 놓고 할 것 같고 그 외에 이제 국민의힘은 상속세라든지 종부세 완화 같은 세제 개편이나 연금 개혁 특위 반도체 특별법 이런 민생에 집중을 할 것 같고요. 이재명 대표는 아까 말씀드린 해병대원 특검법은 아주 그냥 강하게 들고 나올 거고 그 외에 이제 이 대표가 계속 주창하고 있죠.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 이것도 아마 갖고 나올 텐데 하여튼 이 사이에서 어떤 정도의 교집합을 만들어서 25일 날 하게 될지 그 부분 지켜보고 저희가 다음 또 자원주 쇼에서 이제 그 부분도 다뤄드리겠습니다. 다만 해병대원 특검법을 대하는 그 한동훈 대표의 심리 일단을 볼 수 있는 건 요 지점은 있어요. 이렇게 한 대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법원장이 특검을 선정하는 공정하고 독소 조항을 뺀 특검법을 대안으로 제시했는데 민주당은 갈팡질팡한다는 지적이 있다. 그러니까 22대 총선 이전에 내놨던 특검법보다 더 강력하게 해서 이건 정말 헌법 그리고 삼권 분립 여러 가지 어긋난다는 지적이 더 만기하는 더 고조되는 그런 특검법을 한 손에 들고 이걸 계속 흔들고 있고요. 이거 사실은 뭐 국민의힘이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많은 중립적인 사람들도 민주당 저 사람들은 진짜 그 순직한 해병대원의 이 순직과 안타까운 사망의 진실을 알고 싶은 거야? 아니면 그걸 기화로 어떻게든 뭐 이 현 정부를 흔들고 현 정부 대통령을 흔들어서 뭔가 정치적 이득을 취하겠다는 데만 혈안이 돼 있는 거야. 이런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일으키는 그런 법이죠. 그건 더 강력한, 더 위헌적이고 더 삼권 분립을 정말 그 깬다는 그런 지적을 받는 강력한 특검법을 한 손에 들면서 한쪽에서는 그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특검법도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볼게. 이 두 가지 그 투 트랙을 놓고 갈팡질팡 아니냐 그런 지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25일 이제 오늘이 화요일이니까 앞으로 5일 앞으로 다가온 두 대표 그리고 두 대표는 특히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유력한 다음 대선의 대선 후보들입니다. 양진영의 두 사람이 만나서 과연 대선 주자로서 또 신임 당대표로서 어떤 결과물을 내놓아서 국민들에게 바라건대 좀 위로와 희망이 되는 결실을 맺어줄지 아니면 또 싸우는 모습이 될지 아니면 뭐 서로 토론만 하다가 회담이 아니라 토론만 하다가 그냥 흐지부지 될지 아니면 어쩌면 의제 갖고 싸우다가 이 회담 자체가 정말 수포로 돌아가서 다시 날짜를 다시 잡자 이런 식으로 미뤄질지 지켜볼 대목입니다.